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늘 미국에 온 5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오바마 시대의 불법 재료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참가자들은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서류상 신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인이라며 우리는 드리머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공화당에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공화당 측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확대와 미국 불체자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금과 지침을 제공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에서 관리합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다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드리머로 알려진 이민자들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보조금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말까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정부 보조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카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프로그램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약 58만 명이 여전히 다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수치인데요. 현재 법원 명령으로 인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규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법적 문제에 휩싸여 왔으며 의회는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뒤흔들었던 도청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극비 문서들 및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내용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러시아의 공작이다, 허풍이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 FBI에 의해 전격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방 운영자인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정보부 소속 21살 군인이라고 합니다. 잭 테세이라라는 이름의 용의자는 게이머들이 즐겨 찾는 소셜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전술 비디오 게임 관련 소모임인 더그 쉐이커 센트럴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관련 문건을 유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30명 젊은 남성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디오 게임 채팅방에서 테세이라는 총기, 인종차별적인 언사, 비디오 게임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기록 및 군 기록을 검토한 결과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 공군 국가방위군 제102 정보비행단에 입대했으며 그가 작년 7월 상병으로 진급하자 동료들이 그를 축하하는 사진도 입수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이라가 관련 문건을 유출했을 수 있지만 직접 기밀 문건을 대화방에 올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FBI는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FBI 수사관들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프로비던스에서 동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놀스 다튼에 있는 테세이라 자택에 6명의 FBI 요원들이 들이닥쳐 수색한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테세이라에게 다가오자 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부 언론은 러시아의 공작이다, 가짜 문건이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보국 소속 신참요원의 철없는 자기자랑에 비롯된 국제적 사건으로 판명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정보 보안력에 큰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마켄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고점을 지났다고 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 둔화 조짐은 있지만 인플레이션 극복은 시기상조라며 5월 금리 인상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FOMC 정례 회의에서 일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연준이 연방정부와의 긴급 대응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줄었다고 반론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했고 연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어릴 적 풍선껌 안 씹어본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매운 풍선껌, 트러블 버블이란 껌을 먹고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핫껌 또는 트러블껌 챌린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풍선껌은 아주 매운 껌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껌 포장지에도 워닝, 경고의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풍선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매사추세츠주 오렌지에 있는 덱스터 파크 학교에서 최소 10명의 초등학생들이 매운 풍선껌을 씹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티안 지엘린스키 교육감은 학생들이 껌을 먹었을 때 입과 목이 화끈거리기 시작했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껌을 먹지 않은 일부 학생들조차 피부와 눈에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매운 껌을 시도하며 고통받는 영상들이 틱톡을 통해 퍼지면서 현재 1,09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에서 판매 중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매운 풍선껌이라며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껌 겉 포장지 경고문에는 시위 때 사용하는 고추 스프레이보다 더 강한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코빌은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1,600만 스코빌, 이 껌의 매운맛 단계입니다. 불닭 볶음면보다 3,630배, 청양고추보다 4,000배가량 더 매운 셈입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사람들은 구토와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고 이 껌에 노출되면 즉시 최대한 많이 입을 헹구고 물을 마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치명적이면서 항균제 내성 진균이 병원과 보건시설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칸디다스 진균은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칸디다스 진균 감염자 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2019년 476건에서 2021년 1471건으로 증가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칸디다균 복균자도 2020년 1310명에서 2021년에는 40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2019에서 2021년 칸디다균 감염이 처음 확인되는 등 절반 이상의 주에서 칸디다균이 발견됐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에선 지난 한 해 동안 50명 이하의 감염자 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칸디다균 치료의 첫 번째로 사용되는 항진균제인 에키노칸딘의 내성이 있는 칸디다균은 아직 미국 내에서는 드물지만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혈류와 심장, 뇌 등의 치명적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칸디다균에 감염이 된 환자 모두가 생명에 위험하진 않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요양 환자나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류 감염을 일으킨 입원 환자는 30 내지 7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DC 전문가들은 칸디다균은 물건 표면에 남아있다가 환자 간 접촉이나 물건 접촉 등을 통해 확산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감염 통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3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